네, github.com resm 리파지토리 중에서 파이 데이터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여드릴까요? github.com resm 파이 데이터북 리파지토리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서 데이터셋 중에서 무비 렌즈를 보시면 되고요. 무비 렌즈에서 시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레이팅스에 시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레이팅스에. 밑에 레이팅스라고 하는 설명이 밑에 쪽에 있어요. 레이팅스가 ratings.dat 파일이죠. ratings.dat 파일은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제일 마지막이 타임스탬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중에서 레이팅스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이 너무 커서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운로드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ratings BAT라고 해서 그 파일이 저장된 위치 저장하시면 되고요. 파일이 저장된 GitHub 주소.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네임즈라고 할까요? 컬 네임즈는 아까 제일 처음에가 유저 아이디였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무비 아이디, 세 번째가 별점, 그 다음 마지막이 타임 스탬프. 간단하게 줄여서 TS라고만 할게요. TS라고만.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read csv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었어요. 그죠?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SAP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여기가 콜론 2개죠. 이 경우에는 그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파일의 그 제일 위쪽에 컬럼 이름이 없죠. 그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파라미터가 names죠. names. 여기에 컬 names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파일이 좀 많이 큰 파일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100만 개 이상의 영화들이 있었죠. 100만 개 이상의 영화들이. 자, 그 다음에 헤드만 보도록 할게요. 레이팅스의 헤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TS. 이게 타임스탬프. 그리고 info를 보시면은요. ratings.info를 보시게 되면 TS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지금은 in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int가 어떻게 시간으로 변환될 수 있느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적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toDateTime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컬럼을 하나 그냥 만들게요. 파생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들 거냐면 타임스탬프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한 파생 변수 새로운 컬럼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럼 이름을 데이트 타임이라고 할까요? 아예? 아니면은 줄여서 DT라고 할까요? 줄여서 DT. 근데 DT 이게 DT가 또 확장자가 있어서 억세서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판다스 아까 우리 변환하는 함수가 뭐였었냐면 데이트 타임이었어요. 데이트 타임.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TS가 컬럼 이름을 썼죠. 타임 스탬프.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아까는 저는 날짜가 먼저 나오느냐, 이어가 먼저 나오느냐, 이것만 설명을 드렸었죠. UTC, 포맷, exact, 유닛, 뭐 이런 게 있어요.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닛. 근데 유닛이 지금 그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설정이 안 돼 있고, 유닛에 대한 설명을 보면, 유닛에 대한 설명이 문자열로 넘기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값은 NS라고 하는 문자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닛에 설정해 줄 수 있는 문자열은 대문자 D, 소문자 S, MS, US, NS 요 5개의 문자열이고요. 5개의 문자열 중에서 기본값은 NS다라는 뜻이에요. 이 NS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나노세컨드입니다.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가 몇 승이죠?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초. 밀리 세컨드가 1000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세컨드가 1000분의 1초고요.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초, 그 다음에 우리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분의 1초. 네. 그런데 그 나노세컨드가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노세컨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본값 그대로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놔두고서 변환한 다음에 레이팅스의 헤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되게 이상하죠. 네. 전부 다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0.9초 네, 0.9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위가 나노세컨드 단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닛을 더 주시면 돼요. 유닛이 아까 작성할 수 있는 게 세컨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가 있다고 했죠. 세컨드로 바꿔보세요. 세컨드로 바꿔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2020년 12월 31일 22시 12분 40초.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가 그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숫자들이 초 단위일 수도 있고 밀리세컨드 단위일 수도 있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의 크기를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이게 초 단위인지 밀리세컨드 단위인지를 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무조건 변환해보고 모든 숫자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더라.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단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정상적인 단위로 바뀌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타임 스탬프를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는 정수예요. 정수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하실 때에는 유닛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유닛 파라미터인데 여기에 뭐 초 단위를 사용하실 때는 S, 세컨드란 뜻이에요. 세컨드.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00분의 1초. 이때에는 MS라고 쓰시면 돼요. 문자열로 MS라고 쓰시면 되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예요. 이때는 US라고 쓰시면 돼요. US. 왜 U라고 하냐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요렇게 쓰거든요. 이게 그 영문자로 U자처럼 생겨서 마이크로 세컨드를 US라고 표시를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단위인 경우에 NS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나노세컨드가 아닌 경우에
초 단위냐 혹은 밀리세컨 단위냐 이런 경우에는 그 유닛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수 타입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제대로 요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레이팅스에서 이제 DT라고 하는 컬럼만 보시는 거예요. DT라고 하는 컬럼만 보시고 에그러게이트가 뭐죠? 집계하다. 통계 함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용할 때 우리 그룹 바이 할 때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룹 바이를 하지 않아도 에그러게이트 쓸 수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레이팅스에 있는 자료들은요. 레이팅스에 있는 자료들은 2020년도 4월 25일에서부터 2000년도 4월 25일부터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수집이 된 데이터들이에요. 타임스탬프로는 이걸 알 수가 없었죠. 숫자로만 알 수 있었죠. 이거 변환된 모습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00년도 4월 25일부터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수집이 된 그 자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또 이걸 가지고서 뭐 몇 년도에 한 리뷰의 개수 뭐 이런 것들만도 또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그것만 볼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레이팅스에서 set 인덱스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set 인덱스 무슨 컬럼? DT라고 하는 컬럼. 이렇게 하면 DT 컬럼이 이렇게 인덱스로 가죠. DT 컬럼이 가고 이 상태에서 리샘플을 하시는 거예요. 연도별로만 할까요? 연도별로 하고 사이즈, 개수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연도가 딱 4개밖에 없어요. 2000년도에 1, 10, 100, 1000만, 10만, 90만 개. 90만 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000년도 자료군요. 그죠? 거의 대부분 2000년도 자료인 거고 2001년도 자료 조금 있는 거고요. 6만 8천 개. 2002년도 2만 4천 개, 2003년도에 3천 개. 그래서 거의 대부분 2000년도에 수집이 된 그런 자료들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영화가 개봉된 그 날짜가 아니에요. 영화가 개봉된 날짜가 아니라 리뷰를 준 날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리뷰, 별점을 준 날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비 렌즈를 할 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날짜로 변환할 수 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던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날짜 타입은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낼게요. 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날짜에 해당하는 챕터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 이번 주제가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다뤄왔었어요. CSV 파일, 우리가 읽어왔던 그 파일들을 보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들이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형식은 뭐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컬럼으로 값들이 구별이 돼서 컬럼들이 예쁘게 구별이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파일들을 주로 우리가 다뤄온 거죠. 보통 CSV 파일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이나 엑셀과 같이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들도 있어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냐면 bit.li USA government라고 하는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example.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는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거 너무 커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원본 파일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깔끔한 형태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가 아니죠. 이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JSON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파일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bit.ly.usa.gov라고 하는 그 폴더에 있는 example.txt라고 하는 파일이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JSON 형식의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할 거에 될 거고요. 데이터 분석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을 만드셨으면 제목 먼저 바꿀까요? DA 1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ON이라고 할게요. JSON. JSON이 뭔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 JSON. JSON은 뭐의 약자냐면요. 자바 스크립트에서 JS고요. O는 오브젝트 로테이션.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현법이란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형식의 문자예요. 객체를 표현하는 그런 문자열이 JSON이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괄호로 이루어져 있고요. JSON은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요. 그 다음에 키를 만들어주고요. 값을 써줘요. 키가 있고 또 값을 써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JSON이라고 불러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인데 어떤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끝나고 그 안에는 키 밸류를 콜론으로 구별합니다.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구별하고요. 아이템과 아이템은 쉼표로 구별을 합니다. 이게 JSON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딕셔너리잖아요. 그렇죠? 네. 파이썬에서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불렀던 딕셔너리를 출력하면 나오는 모습, 그죠?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객체를 그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하면 나오는 그 모습이 JSON이에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서도 오브젝트를 출력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를 출력하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유사한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의 빅트 플러스 객체의 문자열 표현과 비슷하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JSON은 그 JSON 출력된 모습은 딕셔너리가 출력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모듈이 있어요. 파이썬에 어떤 모듈이 있냐면 JS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JSON 모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JSON 형식의 문자열을 빅트 타입의 객체로 바꿔줘요. 반대로 빅트 타입 객체를 JSON 형식의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JSON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바꿔주고 반대로 딕셔너리를
문자열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게 제이슨 모듈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이슨 모듈이 하는 역할은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바꿔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딕셔너리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차피 파일에다가 읽고 쓰고를 할 거니까 파일을 가지고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다 말씀을 드릴까요? 다 말씀.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를. 제이슨 모듈에는 덤프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덤프 s.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냐면 파이썬 객체 obj를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영어로 유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eri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형으로는 serialization, 우리말로 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되게 serialization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직렬화라고 하는 우리말도 되게 어려운데 다른 게 아니고요. 파이썬 어떤 객체든지 간에 어떤 객체든 파이썬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어 준다. 파이썬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 준다. 그게 직렬화예요. 직렬화. 그럼 이거의 반대가 있겠죠.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역직렬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이슨에 load s가 있어요. load s. 여기에는 문자열을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자, 이거는 반드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이어야 돼요.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 s를 무엇으로 변환해 주냐면 파이썬 객체로 변환을 해줍니다. 파이썬 객체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줘요. 이렇게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해 주는 것을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게 serialization. 그래서 그 반대 serialize가 되어 있는 거를 반대로 객체로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deserialization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역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객체를 문자열로, 문자열을 객체로 뭐 이렇게만 변환하는 그런 함수들인 거고요. 실제로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덤프를 사용을 합니다. s가 빠져 있어요.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오브젝트를 파일에다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파이썬 객체 obj를 파일 fp의 문자열로 obj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파일에다가 쓰겠다, write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write. 객체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써야 돼요. 그럼 문자열로 변환해서 써주는 게 덤프예요. 덤프. 그래서 객체를 파일에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덤프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반대가 뭐냐면 이 반대가 load예요. load. json.load. 여기서는 파일만 주시면 돼요. 파일만. 이거는요. 파일에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읽어서 파이썬 객체로 변환 후 리턴을 해줍니다. 파이썬 객체로 변환하고 그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함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덤프의 종류가 S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는 문자열로 란 뜻이에요. S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문자열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프스 오브젝트 그러면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덤프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고요. 로드 S 다음에 문자열을 쓰면 문자열에서 객체를 로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덤프는 문자열이 없죠.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자열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파일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로드는요. 로드 S가 아니죠. 로드 S는 문자열을 이용하는데 로드는 파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일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문자열을 객체로 로드 해주는 게 객체로 만들어주는 게 로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제이슨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일단 연결을 할까요? 연결을 제가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우선 라이브러리 임포트들을 먼저 좀 할게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설명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제이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임포트해 왔었던 대표적인 것들. 뭐 넘파이가 필요하면 넘파이, 판다스가 필요하면 판다스, 매트플러리 필요하면 매트플러리, 시본까지만 할까요? import 시본 as SNS. 네, 자, 제일 처음에 직렬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ize, 직렬화. 직렬화라고 하는 거는요. 직렬화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이썬 객체를 뭘로 변환한다?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을 한다. 이게 직렬화예요. 직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직렬, 병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건전지 연결할 때. 그죠? 건전지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건전지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를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시리얼, 연속적인.
연속적으로 만들어준다. 객체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로. 자, 이름이라고 하는 키값을 줄게요. 이름. 뭐 홍길동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홍길동의 나이가 있어요. 홍길동 뭐 16살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전화번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02, 뭐 빵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중하고요. 010, 1111, 111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을 제이슨 모듈에 덤프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덤프가 있고 덤프 s가 있죠. 덤프는 반드시 뒤쪽에 파일이 나오는 거고요. 덤프 s는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일에다 쓰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덤프 s는. 그래서 오브젝트만 넘겨주면 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죠?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 한다. 제이슨 포맷 스트링으로 시리얼라이즈 한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펄슨을 넣어 볼게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무엇이냐 하면 지금 따옴표로 출력된 내용 보세요.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이에요. 얘는 뭘 만들어 준 거예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객체를 뭘로 만들었다? 문자열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문자열로 만들었느냐? 양쪽에 뭐가 있어요? 양쪽에 중괄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를 큰 따옴표로 묶었어요. 그리고 컬런을 넣었고요. 뒤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G 키값을 문자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6일 정수는 그냥 그대로 또 넣었어요. 그 다음에 키, 밸류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딕셔너리 클래스 객체를 문자열로 변경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과정을 시리얼라이제이션, 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객체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여기에 타입, person이라고 할 때. 타입이 뭘까요? person의 타입은 뭘까요? 당연히 딕트, 객체죠, 객체. 그죠? 딕트 타입이에요, 딕트 타입.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저장을 안 했는데 저장을 할게요. person, JSON 하고서 저장을 할게요. person, JSON의 타입을 볼게요. person, JSON의 타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러니까 여기는 객체, 파이썬, 객체, 오브젝트인 거고요. 이거는 파이썬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 덤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객체를 넣어주면 객체를 뭘로 만들어준다?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자,
아까 serialize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건전지들을 일렬로 쭉 연결하는 게 우리가 그걸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serialize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serialize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에 이런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면서 이렇게 쭉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값을 붙여주고 쉼표 키 밸류 만들어주고 키와 밸류 만들어주고 쉼표 키와 밸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얘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프로퍼티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줄로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serializ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를 일렬로 쭉 풀어 헤쳤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키와 밸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또 키와 밸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키와 밸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이어준다. 이렇게 이어주는 모습이 마치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주는 모습하고 같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seri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렬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해 주는 게 그게 뭐가 되냐면 deserialization, 역직렬화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대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역직렬화라고 하는 것은 제이슨 아무 문자열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문자열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파이썬의 객체 타입으로 파이썬 객체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게 역직렬화예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져 있었던 키밸류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었던 문자열을 다시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을 직렬화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라고 해서 역직렬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직렬화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리절트라고만 해볼까요? 리절트라고만 하고서 제이슨 모듈에서 점 찍고서 이용하시면 돼요. 로드예요, 로드. 로드 중에서 s가 안 붙어 있는 거는 파일에서 로드를 하는 거고요. 로드 s는 문자열에서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만들었었던 문자열이 펄슨, 제이슨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죠.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타입 한번 볼까요? 리절트의 타입 딕셔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넣어줬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그 결과가 딕셔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면 직렬화. 반대로 문자열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주면 그게 역직렬화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파일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피클 기억나세요? 피클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파일 리드 라이트 할 때 피클이라고 제가 한번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나? 했었죠. 했었을 거예요. 네. 파일, 파이썬 제가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피클이랑 되게 비슷해요. 피클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파일 리드 라이트를 할 때 바이너리 파일 읽고 쓰기라고 할 때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보면 다 깨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MP3나 MP4나 이미지나 이런 것처럼 그런 파일들을 메모장으로 열면 당연히 깨지잖아요. 그런 파일들을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피클은 객체를 객체로 그냥 바이너리로 라이트를 하고 읽어드리고 이게 피클이에요. 이게 피클이고 피클과 제이스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이스는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놓고 파일에다가 리드나 라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이슨을 이용해서 파일에다 라이트를 하면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피클로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직접 열어서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코드로 피클을 로드하겠다라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제이슨을 이용하게 되면 물론 코드를 이용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메모장과 같은 일반적인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이슨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단점은 뭐냐면 피클은 파이썬 언어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파이썬 언어에서만. 근데 제이슨은 일단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로 리드나 라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이슨을 이용해서 파일로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거는 파이썬 언어가 됐든 뭐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자바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다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네. 피클이라고 하는 형식은 파이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텍스트 파일은 OS에 상관없이 다 열 수 있죠.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다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이슨은.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파일 크기가 커져요. 피클에 비해서 문자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파일 크기가 커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직렬화와 역직렬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그 파일에서 제이슨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 값이 뭐냐면 이게 UTF-8이라고 하는 코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홍이라고 하는 글자의 코드 값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UD64D. 그래서 이게 16진수예요. 16진수가 아니구나. 앞에 U는 빼고요. 앞에 U는 유니코드란 뜻이에요. 앞에 전부 다 U가 붙어 있죠. 앞에 있는 U는 유니코드. 여기가 16진수 4자리. 16진수 4자리. 그래서 이 4자리 코드 값에 해당하는 글자가 홍이라고 하는 한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유니코드 A238, 유니코드 B3D9.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UTF-8 그 코드표가 있어요. 그 코드표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요 코드 값에 매칭되어 있는 그 값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유니코드를 읽고 쓸 수 있는 어떤 OS에서든지 간에 다 이렇게 깨지지 않고 글자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니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는 PC에서, OS에서는. 네, 질문 없으시면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